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이 불화수소 문제는 해법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소재 부품 등에서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정작 업체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호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장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 불호수소에 대해서 한 2달 정도만 기다리면 국산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제 단독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불화수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반도체를 깎아내는 데 사용하는 기체 불화수소, 그리고 반도체 장비 세정에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체보다 사용 비중이 높은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9월 말이면 국내 생산분으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인 솔브레인은 공장 증설을 이제 1월 달부터 추진을 해왔는데요. 2달 뒤에 가동에 들어가는데 기존의 일본산 제품이 차지하던 부분을 대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액체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네, 이전부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이 일본산 액체 불화수소가 쓰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국산으로 대체하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이제 어느 정도 대체하는 가능성을 두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어제 보도가 끝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기체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당장에는 대체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제조사들이 국산의 기체 불화수소도 이제 제품을 쓸 수 있을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고순도 기체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이제 시장 규모가 한 수백억 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불화수소 관련해서는 한 고비를 좀 넘긴 듯 싶긴 합니다만은 참 그래도 쌓여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수출 규제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수출 규제 품목이 어디까지 퍼지게 될까요? 네, 일단 불화수소 부문은 한시름 놨는데요. 아직은 산 넘어 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일본이 이제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게 되면 전략물자에 대한 통관 절차가 더 강해지는데요.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설비가 이 전략물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수출을 중단을 하면 정상적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 이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모두 일본의 의존도가 80에서 100%에 달하는 장비가 많습니다. 웨이퍼를 평평하게 다듬는 CMP 장비는 88%, 포토레지스트의 부착력을 높이는 베이커 장비는 99%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턴 형성 장비는 아예 100% 일본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업계에서는 2차 수출 규제 대상에 이제 해당 제품들이 포함될까 봐 긴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래서 소재나 장비 분야에서는 국산화가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테스트를 하는 데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더 긴 시간과 안목의 R&D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 이런 시간적인 문제 외에도 좀 현실적인 고충들이 있다면서요? 네, 올해 초부터 이런 액체 불화수소 증산을 준비해온 이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찌감치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가 대부분 중소 중견 기업이거든요. 무턱대고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소재 업체가 국산화 기술을 이미 갖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대기업이 이 제품을 사줄지 안 사줄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직접 한번 말을 들어보시죠. 소재나 부품들을 국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거나 기술이 어느 정도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이제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나와야만 그걸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저희 같은 공급업체 개념에서도 이게 채산성이 안 나와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인터뷰가 된 동진 세미킴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한 EUV 포토레지스트를 제조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에 적용하기까지 이제 추가로 평가 설비를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만 1,500억에서 2,00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제 정부가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R&D 투자 펀드를 운용을 하고 52시간 규제를 없애주고 예외로 해주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소재 부품 업체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나 국산화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건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방법론에서도 약간 의견은 있어 보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좀 이런 간극을 좁힐 만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소재 기업이 연구에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고 그에 걸맞는 수요를 찾을 수 있도록 대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건데요. 예. 또 장기적으로는 이 원천 기술을 국산하기 위해서 기술 변곡점을 노려서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평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3D로 이렇게 낸드 플래시를 쌓아서 버티컬 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버티컬 랜드에 쓰이는 에천트가 이제 일본도 개발하지 않았던 그런 소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주로 10나노단의 반도체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게 있죠. 기존의 이진법 방식보다 한 1000배 정도 빠르고 이제 소비 전력도 더 적은 삼진법 반도체를 이제 개발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다음 세대의 패러다임을 제시를 한 겁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미리 소재 부품에서 큰 틀의 청사진을 미리 짜고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할지,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를 조사해서 이런 R&D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